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 iOS 18과 애플 인텔리전스 특징들 다 정리했습니다. 영상 고정! 프레티얼 루멘제이입니다. 드디어 애플 상반기 발표가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했습니다. WWDC 2024 발표가 어제 발표되었는데요. 진짜 많은 루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루멘제이 영상에서도 이 루머들을 좀 다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어젯밤에 발표한 WWDC 2024 대한 이야기들을 1편과 2편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iOS 18번째 버전 iOS 18과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요, 발표했던 내용들을 조금 간추려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고 또 이 이야기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루멘제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셔서요, 루멘제이 채널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요, 채널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실까요? 이번에 애플에서 1시간 40분 정도 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발표보다 확실히 좀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왜냐면요, 내용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우선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뭐 iOS, 맥OS, 그 다음에 아이패드OS, TV 플러스 등등등 좀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끝나고 나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이 많았던 iOS 18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를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폰의 차세대 iOS입니다. 바로 iOS 18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폰의 iOS가 다른 버전에서도 참 많이 기대가 됐었는데요. 특별히 이번 iOS 18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유, 바로 애플의 AI와 함께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삼성 AI를 내놓았죠. 그래서 사실은 애플이 이 AI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좀 많이 처져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번에 발표 iOS 18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요, 사실상 AI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짜 많았어요.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홈 화면 커스터마이징이 드디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보게 되면요, iOS와 다르게 어플을 위에 갖다 놨다가 중간에 갖다 놨다가 그 다음에 아래에 갖다 놓는 좀 세부적인 커스터마이징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젯도 마찬가지로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했는데요, 이 커스터마이징이 이제는 iOS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좀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들이 보면, 야, iOS가 이제 이걸 하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애플 진영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홈화면의 커스터마이징이 그렇게 급하게 해야 할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플 사용자들은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킹을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했지만, 이제 해킹할 필요 없이 이 커스터마이징도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좀 발표를 보면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아이폰 전체 화면의 색깔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란색 계열, 그리고 파란색 계열, 빨간색 계열 등등등등 해킹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홈 디자인을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보면서 발표 어플들은 다 기본 어플들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드 파티가 아마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조금 서드 파티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업데이트를 해준다면 조금 더 iOS 18의 변화점이 빛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플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큰 변화입니다.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얼추 듣기로 미국에서는 다른 SNS 어플보다 아이폰의 이 아이메시지를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이 아이메시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다라고 느꼈는데요,
이번에 이 iMessage에 추가된 기능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은 첫 번째로 예약 문자가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적어 놓고 시간대를 맞춰 놓으면 이 문자가 시간에 맞춰서 발송되는 기능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기본 텍스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SNS를 보게 되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자 서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좀 카톡 말고는 이런 기능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iMessage에서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내 기분에 맞춰서 글자체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조금 내 기분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RCS 기능이 드디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RCS는 무엇이냐면요, 아이폰과 그리고 아이폰 기기가 아닌 안드로이드 기기 간의 사진, 동영상, 그리고 등등등 많은 것들이 더 고효율과 고화질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다뤘으니까요, 그 기능이 혹시 궁금하시면 예전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셀룰러 데이터, 그리고 와이파이가 없는 상황에서 좀 위급한 상황에서 위성 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드디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이 미국에서 먼저 할지 아니면 전 세계에서 다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 iOS 18에서 드디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 센터입니다. 컨트롤 센터라고 하면요, 우리가 아이폰 상단에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와이파이나 셀룰러 데이터 등등등 그 컨트롤 센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기능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발표에서 보니까 스와이프를 하고 나서 위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음악이 나오고, 또 한 번 더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홈 제어 기능이 나오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컨트롤 센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드 파티도 이와 맞춰서 설정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고 하니까요, iOS 18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도 참고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갑 앱입니다. 제가 발표에서요, 이 지갑 앱 이야기 보면서 좀 괜찮은 기능이 나왔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탭 투 캐시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폰 간의 캐시를 이제 지갑 앱을 통해서 교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이 기능이 이렇게 되게 되면요, 따로 사업장에서는 기계를 결제할 기계가 없어도 이 탭 투 캐시 기능을 통해서 이제는 결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계좌 전송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 탭 투 캐시를 통해서 이제 돈을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건은요, 이게 한국에서 금방 열릴지 안 열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요, 사진 앱과 메시지 앱, 그리고 설정 앱 등등등등이 조금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기본 어플들이 조금 강화되는 기능들이 이번 iOS 18에 조금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발표에서요, 아이폰 18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애플은요, 프라이버시 그리고 퍼스널 AI에 대한 이야기를 꽤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iOS 18에서 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각 개인적인 어플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사용하다가 다른 친구에게 아이폰을 줘야 되는 순간 어플을 잠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어플을 잠금하게 되면 알람이 뜰 때 관련된 그 모든 정보들은 다 비공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이폰이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강화를 이번에 이 아이폰 18에 더욱더 크게 강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쩌면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AI 기능의 향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AI에 대한 이야기는요, 뒤에 AI 인텔리전스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번에 iOS 18에 들어갈 AI의 기능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iOS 18에 들어갈 AI 기능들, 뭐 음성 메모, 사진, 아이워크스와 사파리, 이메일, 그리고 메시지 등등등 수많은 부분에서 이 AI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리에도 AI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많은 AI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뒤에 AI 인텔리전스에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호환성입니다. 이렇게 AI가 많이 추가된 이 iOS 18을 전체 버전을 다 누릴 수 있는 기기들은요, 아이폰은요 iOS 15 프로군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맥북과 아이패드는요 M1 이상 기기들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폰 15 프로 안에 들어가 있는 A17 프로 칩과
그리고 M1 이상 칩이 이 AI 기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칩들이라고 하네요. 아이폰 14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아이폰 15 일반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AI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애플에서는요, 이번 발표 때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새로운 큰 플랫폼이다 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iOS, iPadOS, macOS 등등 이 모든 OS를 포함하는 큰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플랫폼의 이름을 애플 인텔리전스다 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다른 기업들을 보게 되면 AI라는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애플에서는요, 애플 인텔리전스다 라는 그 풀네임을 사용하는 걸 보면서 이 애플 AI에 대한 자신감이 꽤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애플 인텔리전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리와의 결합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시리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가장 바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리가 가장 바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리가 이제 대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 시리하고 다르게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단어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말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지능까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어요 라는 그 말을 이제는 조금 더 적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이 오픈 AI 바로 GPT-4o와 이제 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리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은 GPT가 이 질문을 받게 되고 GPT를 통해서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GPT-4o는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유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과 GPT가 결합을 하게 되었고 시리를 통해서 애플 사용자들은 GPT-4o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이게 발표하게 되면 홈페이지 유료 버전과 그리고 아이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GPT-4o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고요. 지금은 무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좀 유료로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딴 말하기 없깁니다. 두 번째는요,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된 어플 기능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애플 내에서 이제 자동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와 키노트 내에서 AI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슬라이드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안에 사진, 정보 등등등 AI 기반을 통해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글을 쓰고 또 글을 요약하고 아이폰 내에 없는 사진을 새로 생성하며 또 그 사진을 기반해서 PPT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번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 AI를 좀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 AI 기능들을 보게 되면 사진 생성이나 뭐 영상 생성 그리고 PPT 생성들이 다른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생성을 했는데요. 이 각자 기능들이 아이폰 내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I 기반 회사들이 조금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 뮤직에 AI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애플 뮤직이 좀 더 똑똑해졌습니다. AI 기반으로 또 음악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들을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니까요, 조금 저같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플 뮤직을 통한 AI 기능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은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던데 저는 그닥 이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바로 아이폰 내에서 통화 녹음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애플 AI가 들어오게 되면서요, 이제 아이폰과 아이폰 사이에 통화가 녹음이 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통화를 시작할 때요, 이 통화는 녹음이 됩니다 라는 안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통화 음성이 녹음이 되고 이 음성도 텍스트화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텍스트화 뿐만이 아니라 이 텍스트들을 요약까지도 가능하게끔 이번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기능을 사실 사용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나 봐요. 네 번째는요, 호환성입니다. 저같이 애플 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애플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호환성입니다. 아이폰에서 사진을 찍으면 맥북에서도 호환이 되고 아이패드에서도 호환이 되는 그 호환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번에 이 애플 인텔리전스도요, 그 호환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엑스코드를 이용한 개발자한테도 이번에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개발자분들에게도 조금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조금 더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게끔 나온다고 하니까요. 조금 이 부분도 기대해봐도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폰 18과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근데 저도 발표를 보면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보면서 제가 조금 드는 생각이, 애플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애플이 더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이번 발표에서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느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회사에서 이런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발표는 굉장히 좋은 발표죠. 그리고 저도 발표를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또 많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또 이 부분들이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발표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장점은 애플이 그래도 AI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기부터 착실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좀 다져나가길 원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다르게 조금 개인적인 부분들, 개인 AI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애플 발표에서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장점하고 다르게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결국은 애플도 오픈 AI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올해 초만 해도 애플이 구글이 운영하는 오픈소스 제미나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GPT와 결합을 하게 되었죠. 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에서는 이번 이 AI를 결국에는 애플 내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부 AI를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래서 애플이 시리와 그리고 GPT-4 결합을 과연 어떻게 잘 결합시킬지, 정말 자연스럽게 결합시킬지 말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우리도 보면 분명 사용성이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게 되면 사실 잘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 이 오픈 AI를 어떻게 애플화 시킬지, 애플화가 진짜 잘 됐다 라고 느껴지게끔 잘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이 조금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1월 삼성이 발표했던 AI 기능들을 보게 되면요, 조금 애플하고는 다르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능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진을 찍고 나서 동그라미를 치면 그 사진 안에 있는 기기가 무엇인지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기능들이 있었죠. 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번에 애플에서 발표했던 AI는 어쩌면 조금 기본기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정도의 AI였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조금 혁신이 삼성보다는 없지 않나? 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플 발표 이후에 애플 주식이 2%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좀 이런 수치를 보게 되면 조금 AI에 대한 혁신적인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발표였지 않나? 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애플 주식이 7% 올랐습니다. 네, 성공한 발표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iOS 18과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를 보면서 애플도 이제 AI의 싸움에 투입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과는 조금 다른 색깔의 AI를 이번에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애플에서 발표한 이 AI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올해 가을 iOS 18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경험해 볼 건데요, 조금 기대됩니다. 애플에서 어떻게 이 AI를 아이폰에 잘 녹였을지 조금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한다면요, 루멘제이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셔서요, 루멘제이 채널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요, 루멘제이 채널이 더욱더 풍성해지니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두 번째 영상 아이패드OS, tvOS 플러스 등등 나머지 이야기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언젠가는
미국 WWDC 애플 스퀘어에서 실제로 발표를 보는 날이 올까요?